자, 얘들아 함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자, 함수 볼게요. 자, 일단 어떤 걸 함수라고 하냐? 저번에 간단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의 함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없다. 원은 왜 함수가 아니다? 되는 게 이렇게 두 개. 네, 되는 게 두 개여서. 그럼 함수가 뭐냐면 x 값에 따라 y 값이 y가 딱 한 개만 나오는 걸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한 예로 우리가 1차 함수라는 거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2차 함수라는 거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들이 x를 하나를 대입을 하면은 y 값이 딱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x를 딱 대입해 주시면 y가 딱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거 보면은 x를 대입하면 y가 딱 하나가 나와요. x를 대입하면 이 y가 딱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 원의 형태를 보시면, 자, 얘는 x를 대입을 해보면 그 x를 대응되는 y가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질문. 자, 가나 이거 함수의 아니에요? 찍으세요. 본인이 오늘 믿어보세요. 찍어.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x 값에 따라서 y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함수를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면 쉬운 방법은 세로선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로선. 세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함수입니다. 세로선을 그려보세요. 교점이 하나씩밖에 안 나오죠. 이런 거 함수예요. 근데 세로선 그음이나 교점이 두 개인 경우가 존재하죠. 이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자, 얘는요, 세로선 그음형. 이때 교점이 두 개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우리만 이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왜냐면 세로선을 그으면 교점이 다 하나입니다. 이해되니까 그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아, 이 함수 아니에요? 아니죠. 세로선 그리면은 이제 교점이 막 여러 개 나오고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그래프로 판단하면 일단 저렇게 여러분들 조금 감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실제 이 함수라는 게 뭐냐면요, x에 되는 y를 본다, x에 대응되는 y를 본다라고 사실은 집합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놈들 x 값들 다 모아놓은 걸 지금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집합, 이거 선생님 뭐 그린 것 같아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아직까지 넉대대학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길쭉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써보는 게 함수를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벼트처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은 이거 벤 다이어그램 집합이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 대충 5, 2, 4, 6, 8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때 x에 대응되는 y가 하나씩 이렇게 나오면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x에 1을 대입하면 y가 하나 나왔다. x에 3을 대입하면 y가 6, 4를 대입하니까 4, 7을 대입하면 8이 나왔다.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또 질문. 자, 봅시다. 함수의 아니에요. 맞아요. 왜요? x에 대응되는 y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1,4, 2,4 나오는 거예요. 얘는 3,6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그럼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1 대입하니까 뭐가 나와요? 4하고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얘가 함수거든요. 함수. 근데 1을 대입하니까 4하고 5가 나왔네? 그럼 4를 써 5를 써? 이게 아니라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무슨 말이지? x에 대응되는 y가 하나씩 나오는 거를 함수라고 부른다. 이건 함수가 아니다. 따라오니까 그래서 화살을 하나씩만 쏴야지만 걔를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대응되는 y가 없으면 이거 함수 아니에요. 3을 대입할 때 없으면 함수 아닙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화살이 있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함수라는 느낌은 이해했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느낌 먼저 잡으라고 선생님 써준 거고요. 이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표현. 자, 봅시다. 좀 전에 함수를 선생님이 그래프로 보여줬거든요. 그 다음에 뭐로 보여줬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함수는 일반적으로 fx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식으로 함수를 항상 봐왔던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표현이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식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조금 쉬운 함수 간단히 보면 y는 뭐 2x-1이라는 이런 함수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거 함수입니다. x값에 따라서 y 하나가 나오니까 함수다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얘를 그래프로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y는 2x-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직선을 그릴 수 있겠죠? 따라올까요? 그러면 얘는 x값에 따라서 y값이 하나다. 세로선을 막 열심히 걷더니 x값이 모두 한 개 따라오니까 이건 함수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를 마지막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가 x값에서 y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x자리에 오는 건 이놈들에 따르는 x값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x값들이 너무나도 많죠. 무수히 많죠. 그래서 그놈들 중에 지금 자연수만 갖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 1, 2, 3 갖다 쓰면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죠. 1을 대입하면 3, 3을 대입하면 5 이렇게 나와서 이 값들이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의 형태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함수의 표현은 식의 형태가 있고요. 그래프로도 함수를 볼 수 있고요. 벤 다이어그램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요 x라는 집합을 따로 이름을 붙이고요. 요 y라는 집합을 따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기 그냥 6이라는 것도 한번 쓸게요, 여러분들. 이 y라는 집합이 의미하는 건 1, 3, 5, 6이 y거든요. 근데 이 6은 화살을 받지 않죠. 그쵸? 근데 1하고 3하고는 화살을 받고 있죠. 화살을 받고 있는 것과 화살을 받고 있지 않은 것 나눠서 걔네도 따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놈들 먼저 정리하면 이제 요거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의역. 저 x를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이걸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x라는 것은 집합입니다, 여러분들. 집합이에요.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 다음 이렇게 생긴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의역을 어떻게 쓰냐면 정의역은 x는 1, 2, 3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럼 빵점 줘요, 빵점. 이유는 얘는 집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저 y. 이 y를 뭐라 이름 붙이는 기억나나요? 시험 공역 중에 하나는 다르니까 자, 공역입니다. 이 y를 공역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공역은 지금 이 y 전체의 형태니까 1, 3, 5, 6 얘가 공역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이 각각의 화살을 받는 애들 있죠? 대응되는 애들, 걔네를 이름을 치역이라고 붙입니다. 치역. 자, 그럼 치역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좀 표현을 하냐면요, x에 대응되는 값들이다라고 해서 약간 이런 놈이 치역이에요. fx가 치역이에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공역은 저 y의 전체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치역은 이 대응되는 x값들, 즉 fx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치역을 1, 3, 5 이렇게 붙입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저 x값들을 다 모아서 정의역, 저 y값들을 다 모아서 공역, 각각의 대응되는 y값들을 치역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옆에 함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오른쪽 페이지 421번부터 424번까지 풀어보세요.
함수 판별하고 정의역, 공역 쓰시고. 다 쓰셨나요? 다 부를게요. 자, 421번 함수가 아니다. 함수 아니니까 공역 치역 그 쓸 수 없어요. 자, 422번 함수 맞고요. 정의역은 x 모아보니까 1357, 공역 12, 치역 1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집합기호 없으면 빵점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423번 함수 맞아요. 정의역 마이너스 1, 0, 1, 공역 1357, 치역 157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424번은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x에 따라 대응되는 y가 없어요. 1일 때 화살을 안 보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라고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425에서 427번 갈 건데 봅시다 여러분들. 치워. 자, 너무 중요합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치역을 구하라고 맨날 나올 거거든요. 치역을 구하라고. 그럼 치역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앞으로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치역은 무조건 그래프로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치역이 뭐였냐면 대응되는 무슨 값들이었죠? y 값들이었죠. 맞습니까? 치역은 그래프로 구하면 되는데 대응되는 y 값들을 여러분들이 범위로 찾아주시면 치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자, y는 2x-1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x의 범위를 1부터 3까지라고 지금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때 치역을 구하라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의역은 지금 이렇게 문제에서 주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정의역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정의역 혹시 찾으라고 하면은 정의역은 여러분들이 x가 1부터 x는 3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정의역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럼 치역이라는 것도 보여주시면 자, 치역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래프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y는 2x-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쟤는 이렇게 증가하는 증가함수로 일단 y는 2x-1을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올까요?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1부터 3이래요. 1부터 3을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어딘가 1이 있고 여기 어딘가 3이 있어서 이렇게 생긴 애가 지금 저 그래프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근데 치역은 이놈에 따른 x값이 아니라 무슨 값이다? y값이다. 그래서 이놈의 y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1을 대입하니까 뭐가 나오죠? 1이 나오죠. 3 대입하니까 뭐 나와요? 5 나옵니다. 그럼 치역은 y값이에요. y가 1부터 5까지 전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놈의 치역 y값은 치역은 y는 1부터 5 이렇게 써도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치역을 이렇게 썼으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치역 이거랑 이게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같죠? 왜요? 이거 뭐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얘네가 원소인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얘네가 원소인 거죠, 여러분들? 이해돼요? 여기를 왜 y를 갖다 쓰냐면 치역은 y 값이니까 y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y 값이니까 편하게 y를 갖다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거 똑같은 놈이에요, 여러분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가 원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써야 안 써요? 안 쓸 뿐이에요. 왜? 정의역은 x들의 모임이니까 여기를 x로 갖다 쓰는 거고요. 치역은 y들의 모임이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y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학교 수학 선생님 싫어. 선수랑 풀 때 조금 빡쳤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다가 뭐 y를 갖다 써도 되고 여기 a를 갖다 x를 갖다 써도 돼요. 전혀 안 틀립니다. 너 왜 이렇게 쓰려면 네? 그럴 리가 없어요.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따라오세요. 그럼 마음을 쓰세요. 뭐, W 좋은데. 하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 이름이 옥자다. 좋은데. 뭐 싸우자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정역 치역을 정확히 좀 구분 지어주면 됩니다. 따라올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정역 치역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중요한 건 치역은 어떻게 구한다? 그래프로 구한다 이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럼 지금 425, 426, 427 428번은 일단 버리세요. 저거 유리함수 나중에 할 때 하면 되니까 425, 426, 427 구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일단 문제에서 정의역 구하래요. 근데 x의 범위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그러면 모든 실수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x의 범위가 없다면 모든 실수에서 봐주세요 라고 그냥 약속 생략한 겁니다. 알겠나요? 다음에 치역 어떻게 구하지?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그래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치역은 그래프로 구한다. 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정의역 치역을 구하라고 했는데 정의역은 문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건 모든 실수라고 써주면 됩니다. x는 모든 실수. 집합기호를 쓰지 않으면 틀린다. 됐습니까? 자, 그럼 치역을 구해야 돼요. 치역. 그럼 치역을 구하는 방법은 뭐다? 그래프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y는 2x-5라는 그래프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x 값들이 지금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y 값도 저 맨 아래부터 저 맨 끝까지 다 되겠죠? 즉 y 값이 모든 실수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모든 실수 써주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y 값이 싹이 다 되고 있다. 위아래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그래프 갈게요. 정의역은 똑같아요. 치역을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래프 보니까 여기 꼭지점, 여기 x는 0이라고 적어서 여기 0,3이다. 그럼 y 값은 이 4라는 값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치역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역 y가 y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치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정의역은 모든 실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보니까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죠? 꼭지점 찍고 이차 함수라 생각하는 거죠? 아래로 뾰족 가면 돼요. 꼭지점은 0,1 따라오실까요? 그럼 얘는 y 값이 위아래로 살펴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다 된다는 거죠. 얘들아 치역 정확히 구할 수 있겠나요? 네, 그래서 이놈의 치역은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가 치역이 된다. 이런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정의역은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주고요. 치역을 구하라는 문제가 많다. 하지만 거꾸로 치역을 주고 정의역을 구하라는 문제도 문제에서 많습니다. 치역을 주고. 예를 들어서 그냥 쉬운 함수로 좀 볼게요. 자, 이놈의 치역이 마이너스 3부터 y가 빠졌네요. 마이너스 3부터 6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정의역 구하래요. 자, 그러면 치역은 무조건 그래프니까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y는 2x-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y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6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을 자르고 6을 잘라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와야지만 치역이 마이너스 3부터 6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근데 내가 구하려는 정의역은 무슨 값? x값. 그래서 요놈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요놈의 y좌표가 6에 따른 x값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요 y가 6일 때는 x가 2분의 7이고요. 요 y가 마이너스 3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이어서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7까지 얘가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중요한 건 시역은 무조건 그래프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근데 그래프 못 그리겠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네 여러 가지 그래프를 안 배웠기 때문에 못 그리는 것 뿐이에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함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의역, 치역까지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쉬는 시간? 퀴즈 퀴즈 맞추는 쉬는 시간. 자, 치역은 공목의 부분 집합이 되면 항상 맞는 말일까요? 항상 맞을까요? 생각할 시간은 항상 맞지 않으면 여기다 써봤어요. 거기 뭐가 써있나요? 아 맞아요. 아, 써있어? 네. 쉬는 시간.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 x값에 따른 여기에 각각에 대응되는 y값들이 치역이에요. 이런 것들이 치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맞나요? 그리고 이 y 전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공역이에요. 치역은 어차피 y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 집합이 맞습니다. 이해될까요? 자, 10분 쉬었다. 자, 봅시다. 왜 이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떤 문제 풀어볼 거냐면은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얘가 fx고 주어진 얘를 내가 g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2x 더하기 3을 봅시다. 지금 이 fx하고 gx라는 함수가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왜냐면 함수가 지금 x값에 따라서 y값이 다르게 나오고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의역이라는 걸 배우면 정의역은 이 x값들을 한정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x값들을 한정시킨다. 그럼 내가 요놈의 정의역을 x를 여기에는 이 점 하나를 이렇게 내가 정의역이라고 잡아보면 f라는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 이 정의역 하나만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f라는 그래프도 이렇게 그래프가 찍히는 거예요. 정의역 하나에 따른 치역 하나. 이해나요? G라는 그래프도 이 정의역을 이걸로 한정하면 G라는 그래프도 딱 이렇게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 말은 정의역을 내가 한정시켜버리면 이 fx라는 그래프랑 gx라는 그래프를 같게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근데 내가 정의역을 x값을 요놈이라고 한번 한정시켜보면 f라는 그래프는 요점이 따라오고 g라는 그래프는 요점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이 둘은 다른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입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내가 정의역을 어떤 점으로 한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의역을 내가 이 교점으로 한정시켜버리면 F라는 그래프도 요점이 찍히고 G라는 그래프도 요점이 찍히니까 둘을 같은 그래프로 볼 수 있겠다는 태어나 가장 많이 잘못 보고 와서 또 그렇게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이 둘을 같은 함수로 보기 위해선 정의역을 교점으로 한정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 보고 여러분들 당연하게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선생님 문제 한번 낼게요. 문제에서 가능한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가능한 정의역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정의역이 집합입니다. 가능한 정의역의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몇 개일까요, 이 문제는? 4개. 정답.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하면, 자, 이거 연립해가지고 우리가 교점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이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 x값이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놈의 정의역을 내가 마이너스 1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3을 가져내고 안 가져도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가져내고 안 가져도 되고 두 가지. 그래서 4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정의역은 마이너스 1, 5, 3 마이너스 1, 3 그리고 공치각까지 사실은 4개가 나옵니다.
이 될까요? 그러면 두 개는 같은 함수가 된다는 거죠. 앞에 이상한 것보다 함수가 차라리 낫지 않나요? 아닌가? 원방보다 나아요. 원방보다 나아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같은 함수를 보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정의역을 교점으로 한정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건너뛰고요. 건너뛰고, 자 이제 하나 남았나? 네,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지울게요. 숙제도 없는 쟤도 얼마 없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함수의 조금 종류를 볼 거거든요. 종류. 번째, 나와 있는 차례대로 갈까요? 1대1 함수, 1대1 자, 봅시다. 자, 일단 항등함수가 뭐냐면 항등함수는 x를 넣으면 말로 그냥 설명할게요. 자, 항등함수는요 x를 넣으면 그 x값이 똑같이 나오는 걸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항등함수는 여기에 내가 1하고 2하고 3하고 4를 넣었어요. 여기도 1, 2, 3, 4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항등함수는 1을 넣으면 무조건 자기 자식 나오는 걸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2를 넣으면 2가 나오는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가 지금 항등함수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항등함수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그럼 자기 자식을 넣었는데 자기 자식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은 x하고 y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그럼 x하고 y를 간단한 걸 써보면 y는 x, 이게 항등함수예요. 이래가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그래프까지 표현해보면요, Y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항등함수의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기 각도 몇 도죠? 알고 계시나요? 오케이? YX라는 직선의 저 X축이라는 각도는 45도 주어지니까 YX라는 항등함수다. 이게 항등함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 일단 상수함수는 뭐냐면요, 상수함수는 내가 얘를 1, 2, 3, 4라고 잡읍시다. 요놈을요 마찬가지로 1, 2, 3, 4라고 잡읍시다. 그럼 상수함수는 1을 넣어도 1이 나오고 2를 넣어도 1, 이렇게 하나의 값만 상수가 하나로 통일되는 형태로 나오는 걸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괜찮나요? 그러면 주어진 얘를 내가 식으로 표현해보면 식으로 y는 지금은 전부 다 1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은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이렇게 쓸게요. k라는 상수, 얘가 상수함수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요? y는 k라는 이렇게 생긴 애가 상수함수가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놈, 상수함수는 하나로 몰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 얘네가 상수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 기억나나요? 어떤 걸 1대1 함수라고 부르나요? 오, 너무 어렵다. x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근데 이 y 값이 겹치면 안 됩니다. y 값이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1대1 함수를 볼 때요, 요 1을 넣었는데 1이 나왔대. 2를 넣었는데 1이 나오고 3을 넣고 3 나오고 3 이렇게 나왔대요.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x 값에 따라 y 값이 다른 애들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번에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x 값에 따라 y 값이 겹치지 않게끔 하나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y는 2x-1이라는 이 함수는 1대1 함수일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x값에 따라서 y값이 겹치는 게 있나요? 없죠. y가 다 대명들이 나오는 게 보이나요? 그래서 얘는 1대 함수가 맞아요. 자, 그럼 y는 x제곱이라는 함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1대 함수일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x값 다른 걸 대입해도 똑같은 y값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x를 대입해도 똑같은 y값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얘가 1대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아까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애가 세로선이었거든요. 1대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건 가로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그렸을 때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다른 x값을 대입했는데 y값이 하나가 똑같은 애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그렸을 때 가로선을 그렸는데 이제 y값이 다 하나야, x값이 다 하나야. 그 말은 얘가 1대 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자, 그래서 1대 함수인지 알아보는지 방법은 가로선을 긋는다. 가로선의 교점이 한 개여야지 1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원리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그러면 어디서 나는 소리요? 재석? 강재석! 아니 자더라도 피해는 주면 안 되죠. 재석야, 벗어.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이런 1대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는 가로선을 가지고 1대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겠다. 이게 1대 함수예요. 따라옵니까? 자, 그리고 1대 함수는 자리가 없는데, 자, 보세요. 문제에서 1대 함수라고 나오면 참 착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1대 함수의 표현 여러분들이 따로 조금 더 외워주시겠습니다. 임의라고 쓰면은 모든이라고 읽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임의의 x1, x2의 더하기 x1하고 x2가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이 말이 1대 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읽어보면 이럽니다, 여러분들.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얘가 1대 함수예요. 1대 함수는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무조건 달라야 된다, 이게 1대 함수입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1대 함수구나 라고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기존 명제하고 똑같은 명제가 무슨 명제가 있었냐면 이거의 대우 명제는 기존 명제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명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우까지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대우를 해버리면 대우는 자리를 바꾸고 양쪽을 부정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위에 대전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위에 x1, x2 똑같이 나오고요. 자리 바꾸고 부정이에요. 그러면 함수 값이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x 값도 같다. 이 말이 1대 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함수 값이 같으면 y 값이 x 값이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1대 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함수 값이 같다는 얘기는 y 값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를 한번 들어주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좌표는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x와 x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y 값이 같은데 x와 x가 다르죠. 그러니까 1대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면 1대 함수구나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1대 함수는 x값이더라 y값 하나만 나오면 되고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가로선을 그려서 찾아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1대 함수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마지막 1대1 대응함수. 자, 1대1 대응함수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요. 일단 1대1 함수여야 해요.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태연아, 오늘 제대로 자려고 모장까지 쓰고 마스크도 다 가리고 다 가리고. 자, 1대1 대응함수는 1대1 함수이면서 교집합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을 1대1 대응함수라고 부릅니다. 다시 1대1 대응함수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 이거를 1대1 대응 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이 1대1 함수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그 상황에서 공역 치역이 같은 것만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보세요. 자, 요거는 1대1 함수는 맞습니다. x값에 따라 y값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이유는 공역하고 치역이 다릅니다. 공역은 1, 2, 3, 4, 5인데 치역은 1, 2, 3, 5 이렇게.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질문 하나. 1대1 대응 함수는 공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가 같다. 맞아요? 틀려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치역의 원소의 개수 당연히 같죠? 그러면 또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치역의 원소의 개수 같을까요? 맞아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정역에서 나가면 걔가 하나를 무조건 대응되게끔 따라오잖아요. 정역이 한 개면 치역도 한 개일 수밖에 없어요. 정역이 두 개면 치역이 두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여러분들 정역의 개수가 같은 거예요. 개수. 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또 원소의 개수 되잖아요. 원소의 개수. 정역하고 치역이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완전히. 하지만 개수는 똑같은 상황에 1대1 대응 함수가 따라와야 돼요.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역도 남아있으면 안 되고 공역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걸 1대1 대응 함수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얘가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자, 지금 4-2 434번부터 441번까지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434번부터 441번까지 풀어봅니다. 정확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답. 434번 니은 리을, 435번 니은 리을, 상등함수 리을, 상수함수 기억 이렇게 됩니다. 질문. 뒤에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치열이랑 음. 아니 됐나요?
질문 없나요? 괜히 왜였네. 어머 정교하다. 자, 그 다음 아래도 했나요? 네. 아래 기억 디귿 디귿 니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간단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개념. 그래서 이 개념 천천히 제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런 거안 좋아해. 자, 500번 해볼까요? 500번. 네, 전적이 많아서 자, 얘들아 500번 한번 해볼까요? 500번? 네. 너무 많아요. 숙제가 숙제 조건까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1대1 함수를 찾아달래요.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선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가로선 그리면 그 점이 2개니까 탈락. 이건 가로선 계속 그려도 그 점 1개니까 이거 답이네요. 이거 가로선 그리면 그 점 계속 1개 나오죠. 그래서 이거 답이에요. 이건요 3개 나오니까 탈락. 요거는 탈락. 요거는 되는 거죠. 답은 니은 디귿 니은인가요? 이렇게가 일단 3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함수 찾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요 3개만 먼저 보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근데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공역은 맨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치역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치역은 그래프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요놈의 치역을 찾아보면 치역이 y값이 치역인데 y값이 다 되죠. 그래서 이때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얘들아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알? 실수? 자, 그 다음 얘는요 치역이 음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얘는 치역을 정확히 말하면 0보다 크다라는 게 치역입니다. 따라올까요? 그럼 얘가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얘는 같지 않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겁니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된다. 얘는요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 맞죠? 저 아래서부터 그 답은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5개 이렇게 완벽한 개념화에 풀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자, 501번 해볼까요? 501번. 501번, 504번 두 개 해볼게요.
우리가 잠깐 좀 있어. GHC 교육. 그렇죠. 수시 교육 페이지. 할 수 있어. 뭐더라? 정말 좋겠어. 선생님 오늘도 자극 주세요. 네. 됐습니다. 여기 함수 파트 나가고 자습 줄 거예요. 점심시간까지. 2시간? 2시간 정도 주겠죠?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시험 볼 건데요. 바로 가요. 네. 자습. 시험 보고 줄게요. 자습은 조금 이따가 보면 돼요. 왜요? 공부하게요. 기출 볼 건데요. 아, 네? 좋아요. 기출이요? 난 좋아. 자. 뚜피 시험 안 봐요? 네, 안 가요. 시간 많이 가겠다. 오늘 볼 게 뭐 딱히 없는데? 아, 그럼 30분 더 잘 수 있어. 저번에 딱히 문제를 봐도 어쨌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얘들아 이 문제 봅시다. 시간 많이 간다. 자, 일단 문제 보면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무슨요? 정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공역을 의미합니다. 이거 치역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항상 공역입니다. y로의 함수. 자, 그러면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일단 1대1 함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는 공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치역을 구해야 되니까 치역은 어떻게 구한다? 그래프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직선 잡아주면 되고요. 그에 따른 정의역을 잡아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에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치역은 이 정의역에 따른 y 값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이 되는 겁니다. 이놈의 y 값이 치역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고요. 마이너스 3, 이렇게 합니다. 3을 대입하면 3,3a 더하기 b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역을 구해주시면 치역이 y가 마이너스 3a 더하기 b부터 3a 더하기 b가 얘가 지금 치역이다라고 구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근데 이 치역하고 뭐가 같아야 돼요? 공역이 같아야 돼요. 여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13이 나오는구나. 두 개 연립하면 a, b 값이 나온다. 이렇게 풀어준다. 답은 4번이에요. 괜찮을까요? 예준이 이해됐나요? 좀 안 된 게 없나요? 지금 말해. 치역? y값 보는 거 이상해? 감수의 조건이 있을 거야. 그냥 식에 대입해서 나오는 거죠. 그치? 이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좌표 찾는 거죠. 그 치역은 요 y부터 y까지니까 이 y 좌표를 읽어주는 게 치역입니다. 오케이? 앞에 있는 거 잘했으면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앞에 있는 거. A랑은 그렇게 차이 없어요. 자, 504번 갑니다. 자, 일단 요거에 1대1 대응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1대1 대응은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이면서 마찬가지로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이놈도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놈 그래프 그리는 거 봅시다. 얘는 3을 기점으로 나뉘어요. 맞습니까? 자, 3보다 크가 나왔을 때는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 3보다 크가 나왔을 때는 기울기가 뭐가 나오죠? 얘가 양수니까 a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보다 작을 때는 요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2 요런 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기울기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내가 요놈의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그리겠죠. 근데 이놈의 기울기가 음수면 1대1 함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음수라고 생각하면은 가로선을 그리면 도점이 두 개가 되어야 되니까. 그 말이 뭐냐면 요놈의 기울기가 양수면 이놈의 기울기도 무슨 수여야겠다? 양수여야겠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케이스 이놈의 기울기가 음수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놈의 기울기가 양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놈의 기울기가 무슨 수여야겠다? 음수여야겠다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답은 주어진 얘가 양수일 때 얘도 양수야 답인 거고요. 그 다음 주어진 얘가 음수일 때 기울기가 음수일 때 요놈의 기울기도 음수야 답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써버릴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요놈의 기울기가 양수, 음수라는 얘기는 둘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 같아야 된다는 얘기. 그럼 둘의 부호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 써버릴 수 있냐면 둘이 곱하면 양수다라고 써버리면 그게 부호가 같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답이고 이게 답인 게 맞거든요. 근데 맨날 1번, 2번을 하기보다는 이 둘의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요놈과 요놈의 곱이 무슨 수다? 양수다. 이렇게 한 방에 답을 내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답을 A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A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실까요? 정확히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자, 그래서 504번에다가 이렇게 써봅시다. 1대1 대응 옆에다가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 이렇게만 씁시다. 1대1 대응 옆에다가 무슨 말이냐면은 1대1 대응 함수가 나오기 위해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순간 1대1 함수가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해야 됩니다.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해야 돼요. 단 여기다가 연속 이렇게 합시다. 연속인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연속인 경우에만. 근데 우리가 연속, 불연속 이런 걸 안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써볼게요. 수트 때 배워요. 근데 되게 간단한 얘기거든요. 보면 연속하다는 얘기는 함수가 끊겨있지 않은 걸 연속이라고 해요. 이거 연속 함수예요. 중간에 끊겨있으면 이런 거 불연속 함수라고 불러요. 쉽죠? 안 쉽나요? 그럼 보세요. 이게 대충 어떤 의미냐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해도 얘가 이건 증가하고 있죠. 이거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1대1 함수가 맞아요. 왜? 가로등을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죠.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가로등 그으면 다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1대1 함수가 맞아요. 즉 계속 증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근데 왜 계속 증가? 연속인 경우에만 이게 맞아요. 연속이 아니면 틀릴 수도 있다. 오케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504번 했고요. 아직 보이는 거 정말 자, 505번, 508번 해봅시다. 505, 508. 505, 508. 오케이.
자, 얘들아 505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항등함수는 y는 x라는 애가 항등함수다라고 답을 좀 잡아주면 좋겠어요. 넣으면 넣은 애가 나온다. 상수함수는 x값에 따라서 y값이 상수 하나로 계속 통일된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때 f2는 얘가 항등함수니까 2를 넣으면 여기다 2를 넣으니까 2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 바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에다가 뭐를 더해야지 뭐냐면 얘가 3이다라는 거죠. 그럼 g라는 함수는 여기서 모든 x가 전부 다 3으로 가보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수함수. 그러면 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무조건 3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5를 넣으니까 5가 나왔겠죠? 답은 8 이렇게 정리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508번 보면 정의역을 A, B, C라고 할 때 이 fx가 항등함수랑 똑같대요. 그러면 지금 이 fx랑 항등함수는 다른 함수잖아요. 얘 항등함수 아니잖아요. 근데 둘이 똑같은 함수래요. 그럼 똑같은 함수를 만들기 위해선 정의역을 뭐로 한정하면 된다? 교점으로 한정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f라는 함수가 뭐 대충 어떻게 있는데 이거랑 얘가 항등함수랑 똑같기 위해선 정의역 자체를 뭐로? 이놈들의 교점으로 한정시켜버리면 둘을 똑같은 함수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간단하게 선생님이 개념하고 넘어간 겁니다. 이제까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놈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려주셔야 돼요. 그려봅시다. x가 2보다 작을 때 1이래요. 2보다 작을 때 1이라는 값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거든요, 여러분들. 2, 마이너스 2 찍어주시고 여기서부터 기울기 3인 걸 그려요. 자, 기울기 3인 거 그립니다. 6을 대입하니까 6,10이에요. 쭉 가서 여기가 6,10입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그리면 여기가 6,10이에요. 자, 6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리라고 했는데 이놈의 그래프 잘 보시면 그래프 사실 필요 없는데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이 4예요. 그리고 6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그리면 6이라는 게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럴까요? 6을 대입하니까 뭐예요? 36 마이너스 48 14라고 해서 6,2예요. 6,2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그래프도 완벽하게 그릴 줄 아셔야 되고요. 이 그래프와 항등함수가 똑같기 위해선 정의역을 교점으로 한정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yx라는 직선을 여러분들이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yx라는 직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yx는 여기 1,1을 지나야 돼요. 여기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그 다음에 그림이 좀 그림이 망했어요, 여러분들. 그림이 망했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놈들의 교점을 정의역으로 한정한다는 얘기는 yx와 얘의 교점, 이걸 연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yx와 이거의 교점, 이걸 연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yx와 이거의 교점이 둘을 연립하겠다는 얘기예요. 교점의 연립이니까. 따라옵니까? 그래서 얘가 y는 1이라는 함수랑 y는 3x-8과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것과 y는 x를 전부 다 연립하겠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그럼 이 둘을 연립해 보세요. 그럼 x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여기 x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이라는 게 이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교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 다음 이 둘을 연립하면은 x는 4가 나와요.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교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마찬가지로 이거 연립하는 겁니다. 연립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4가 여기 나와서 x는 2하고 7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 범위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탈락이고 이게 간다. 정의역을 이걸로 한정시키면 이 그래프도 항등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사실 그래프는 필요 없는데 괜히 그리는 거 보여주려다가 그래프로는 좀 못 그리고 할것 같아요. 패스. 자, 509번. 네. 509, 512, 513 이렇게 세 문제 하고 마무리할게요. 함수의 개수.
자, 그럼 이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선생님이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1대1 대응에는 1이 화살을 쏘면 2는 글로 화살을 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일단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 세 가지로 되는 거예요. 1이 갈 수 있는 곳 세 가지. 그럼 1이 하나로 갑시다. 그럼 2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 여기 안 되니까 두 가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3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6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으니까 상대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한 개. 이렇게 생긴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함수는 넣으면 게 나와야 되니까. 상수함수는 얘네가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3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요. 이해될까 여기까지? 자, 문제 4까지 추가했어요, 여러분들. 4까지 추가했습니다. 자, 첫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 다음 1대1 대응 구해달래요. 그 다음 평균 구해달라고 하고요. 상수 구해달래요. 이것까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 1대1 함수는 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가지? 4가지. 2가 갈 수 있는 곳은 3가지. 마지막은 2가지 이렇게 나와요. 1대1 대응 개수는 몇 개? 1대1 대응. 왜? 여기서 화살 3개 쏴봤자 하나 무조건 남죠. 개수가 안 맞으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와 공의 개수가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0개예요. 상수함수는 몇 개 나올까요? 4개 나오겠죠? 얘네가 전부 다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3으로 가거나 4로 갈 수 있는 4개 나옵니다. 항대함수 몇 개 나올까요? 1 나오면 1 나오고 2 나오면 2 나오고 3 나오면 3 나와요. 선생님 그러면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남아있으면 이거 항대함수라고 부르나요? 라고 하면은 안 부른다라고 약속을 해요. 왜냐면 항대함수 여러분들 저 개념 파트 가보면 1대1 대응함수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게 항대함수입니다. 저기 항대함수 가보시면 항대함수는 1대1 대응이다. 선생님 외워 안 통하는 게 그런 걸 항대함수라고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항대함수는 1대1 대응을 깔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항대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0개가 돼야 된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가끔 틀린 학생들이 있는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509번이었고요. 512, 513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문제 집중해서 풀어보시고 이거 풀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함수 과제하든 뭐 수상 공부하든 잠시만 줄게요. 점심시간까지.
자, 512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얘들아, 알고 있는 개념 그대로 바탕하에 어쨌든 고민해서 직접 푸셔야 돼요. 어쨌든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단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왔는데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1, 2, 3, 4, 1, 2, 3, 4 깔아놨어요. 그 다음 얘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겹쳐서 보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원소에 대하여 요게 홀수가 나온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대입을 해봐야죠. 그럼 내가 x에 1을 대입을 해보면 내가 1 더하기 f1이 홀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를 대입을 해보시면 2 더하기 f2가 마찬가지로 홀수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3 대입해보면 3 더하기 f3도 홀수고 4 대입해보면 4 더하기 f4도 홀수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홀수에다가 뭐를 더해요? 홀수예요. 짝수 이거 짝수란 얘기예요. 얘는요? 얘가 홀수란 얘기죠. 얘는 짝수란 얘기고 얘가 홀수란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F1이 짝수란 얘기는 1이 갈 수 있는 곳은 짝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가지? 두 가지인 겁니다. 여기서 1이 갈 수 있는 곳이 두 가지가 소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F2가 홀수란 얘기는 2가 갈 수 있는 곳도 홀수니까 2가 갈 수 있는 곳도 두 가지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보세요. F3이 짝수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F1이 1이랑 내가 짝수하는 의미 갖다 썼어요. 그럼 F3이 나머지를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한 가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정해지니까 한 가지 곱하기 네 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512번이었습니다. 자, 513번 해봤나요? 네. 모르겠으면 대입하세요, 여러분들. 대입해가지고 하나하나 찾아주는 겁니다. 과제할 때 이따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맞추신 분들은 괜찮은데 선생님 풀이 듣기 전까지 못 푸신 분들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x에서 x를 함수인데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자, 봅시다. 자, 그럼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얘는 f-3 마이너스 f3이 0이 나오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f-3이랑 f3이 똑같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마이너스 3이 한 군데로 가면은 3이 따라오니까 3의 위치는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0을 대입해보면 f0 마이너스 f0은 0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이거 가지고 끄집어낼 건 없어요. 그 다음 3을 대입해보시면 f3 마이너스 f-3은 0이다 라고 해서 실전하면 이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결론이 뭐냐면 요 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이것만을 만족시키면 다 만족하고 있다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가볼게요.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아무거나 가도 되는 거죠. 갈 수 있는 곳 세 가지예요. 근데 얘가 가면 얘가 따라오죠.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똑같이 세 가지죠.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1대1 대응 1대1 함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안배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세 가지 해서 9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각각이 갈 수 있는 것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9가지가 나오는지는 혹시 좀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들? 이 함수를 사실 이렇게 9개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513번. 끝내기 아쉬운데.